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신경과 기억력센터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억력 저하, 치매 관련된 내용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앞에 이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브레인 헬스, 뇌 건강이란 무엇이냐? 뇌 건강이란 평생 동안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감각, 인지, 사회 감정, 행동 및 운동 영역에 걸쳐서 기능하는 뇌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해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여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평생 적응을 하면서 뇌 구조가 이제 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요 헬스 인바이러먼트, 건강한 이 환경과, 그리고 몸의 피지컬 헬스, 몸이 좀 이렇게 잘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이제 잘 올 수 있는 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그 또 배움이 인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소셜 커넥션,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있어서 잘 사는, 웰빙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데 잘 사는 그런 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 건강을 그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 건강. 그래서 영유아기 건강해야 되고, 영양을 되게 이제 무시하기 쉬우신데 영양을 잘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귀가 들리거나 눈이 보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들께서 인지저하로 많이 오시는데요. 다 이 신체적 건강이 안 좋으세요. 뭔가 내가 큰 병을 앓고 나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기간에는 이건 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신체적 건강이 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이 감각장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점점 이 청력 저하가 되게 이 인지 저하,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되고 인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보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감각장애, 그리고 눈 보이는 이 백내장이라든지 시력 저하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생활습관, 수면이나 신체 활동, 그리고 약물 사용 같은 이런 생활습관이 이런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 그리고 다치는 건 아니겠지만 내 외상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환경으로는 화학약품 이제 안 접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별로 병원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생각을 안 해보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런 이제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자연이 아니고 조금은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을, 그런 걸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 건강한 환경, 이 브레인, 뇌 건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신체적이나 경제적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배움이죠. 평생 교육하는 거. 학력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아나가면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과,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고립하시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 친목,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친목이 없는 분들이 이런 뇌 건강이 좋지가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든 뇌 건강을 위해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인지나 아니면은 이 치매 관련돼서는 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많이 또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쭉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020년에 그 란셋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이제 의료 하는 데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위험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절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나이나 성별, 유전자 같은 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난청, 아까 말씀드렸고, 흡연이나 비말, 고혈압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운동 부족,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게 이제 원래부터 20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라면 2020년 이후에 과음,
머리 외상, 대기오염 이 세 가지를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로 올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이쪽 부분들이겠죠. 이걸 탓할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 위험을 줄이는 거를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레인 헬스, 그 뇌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운동을, 혈압을, 환경을, 그리고 청력을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술을 자꾸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뭐 어떤 데서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레드 와인을 먹었을 때 뭐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다라는 거는 그 알코올 성분이 아니라 레드 와인, 그러니까 이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요새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서 술 한두 잔 마시면 좋대요 에서 얘기하는 거는 술이 아니라 포도에 있는 성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곡주는 괜찮다. 나 막걸리 먹으니까 막걸리는 괜찮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이 술의 양이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건 가능한 끊어라. 그 다음에 정 안 된다면 절주를 하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주에 소주 반병 정도 이렇게 이제 줄여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담배를 끊어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담배를 끊어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80인데 뭐 얼마나 산다고 담배 계속 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담배는 어떤 나이라도 끊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라.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 쉽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란 무엇이냐? 우리가 치매를 항상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매라는 거는 후천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잘 못했던 거를 못하는 건 치매가 아닙니다. 원래 잘 하셨던 것들, 원래 문제없이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 치매인 거고요. 잠깐 그랬다 좋아지는 건 치매가 아닙니다. 그건 치매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고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6개월, 1년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짧게 가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의 기능이 더화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력만 주로 보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판단력이거든요. 내가 어디를 이 일을 어떻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판단력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 판단력도 이런 인지 기능의 하나고요. 이런 판단력 저하가 사실은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기억력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보고 그 물체를 이제 파악하거나 하는 시공간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의식이 명료해야 진단을 할 수 있어서요. 계속 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우리 어머니 치매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시면 이건 치매 아니에요. 조는 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머리가 뇌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기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밥 안 먹고 그다음 잠 안 자고 그리고 몸도 되게 춥고 옷도 신통차게 입었는데 머리가 기억력이랑 뇌활동이 좋고 시험을 잘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이거 우리가 치매인지 아니냐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기억력 이외에 뭐 언어장애나 행동장애 같은 거를 우리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는 한 가지뿐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치매는 여러 질환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치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이제 많게 봐선 70%, 적게 봐선 50% 정도의 이 인지저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이외에 전두축두 치매, 전두엽 치매라든지 전축두 치매라든지 아니면 수두증이나 뇌종양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이나 중독성 문제가 있어도 혈관성 치매, 방금 말해주신 그 이제 뇌졸중 관련돼서 생기는 치매, 그리고 그 외에 파킨슨이나 루이츠 치매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맞는 약을 쓰고 그다음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보면 치매 진단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를 잘 아시는 분 또는 임상의가 현저한 뚜렷한 인지저하를 걱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 또는 정량적 임상평가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셔갖고 막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부터 나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지금 당장 빨리 뭔가 약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정말 치매인지 확인을 해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확인을 해야 이분을 안전하게 딱 맞는 약을 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인지검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인터뷰 검사이기 때문에 다들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문답 검사를 어렵게 시키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요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1번 제일 중요한 시작은 요 인지지능 검사라는 거를, 인지기능 검사라는 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걔가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잘 못하는데 실제로 옛날보다 기능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못하는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지금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하는 물질이 있어야, 뭔가 있어야 되고, 정신이 없을 때, 뭐 너무 졸리거나 정신이 없을 때만 생기면 그건 치매는 아니고,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설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이 뭐 예를 들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질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제 뭐만 하면 울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치매라고 진단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치료를 하고 남는 증상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뭔가 인지기능, 뇌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검사에서 그게 보이고 그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저희가 치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치매라는 말이 되게 싫잖아요. 치매, 옛날에 노망이라 그랬는데 노망이라는 말이 이제 안 쓰시는 것 같고, 치매라는 말도 사실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말이라 점점점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경인지장애 이런 어려운 말을 이제 외국에서도 아예 진단명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신경인지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저하,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치매란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가능한 환자나 보호자들, 특히 환자 앞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이시지만 실제로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미 이 진료에 대해서는 딱 마음을 딱 닫아버리세요. 그러셔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고 선천적인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중증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보다는 분명히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독립생활을 가능한 거를 경증,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경증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암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기가 몇 개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일단 치매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눌 때 신경인지장애 면모에서는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치매라고 우리 얘기했던 그 중증 신경인지 장애는 나눌 때 경증, 중등도, 그다음에 심한, 중증 이렇게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치매에 이제 진단을 붙였는데, 그럼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에 따라서 이게 그 환자들이 약 반응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경과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원인을 알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아는 혈액 검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찍게 되는데, 원인에 따라 나눠보면은 이제 뇌가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죽어갖고 생기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병, 루이체 치매 같은 병이라면, 그거 이외에 2차적인 원인들이 생기는 게 그 대표적인 게 혈관성 치매들이 이제 2차적인 원인들이고요. 그 외에 뇌 종양이나 아니면 수두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2차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 또는 그 독성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술 중요하고, 그 다음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매지만 이렇게 원인이 다양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보고 약 반응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 없어지는 거, 뭘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 뭐를 막 더 하는 거, 또 치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배회하고 집착하고, 그다음 아까 전두엽 말씀드렸고 전두엽 기능장애 때문에 난폭하고 과격하고, 이런 막 같이 있을 때 뭘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막 너무 주변을 괴롭히는 그런 증상들도 우리 치매 증상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여기서 드려보자면,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린 퇴행성 치매에 대해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이 사진을 찍어보면 요 해마라는 부분이 이렇게 양쪽에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이 보이냐 그렇진 않고요.
이 나이에 따라서 또 이런 뇌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80이신데 이런 해마 위축이 있고 뇌 위축이 있으면 그거는 이 위축만 가지고 절대 검사를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건 아니고 이제 MRI를 찍어서 이런 소견이 보일 때 임상 양상과 경과가 맞았을 때 우리가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혁이겠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그 인지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는 뇌 활동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다음에 그 뇌에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요런 이제 PET라는 특수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맨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집에 누구나 쓰레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그 방 꽉 차게 있으면 그 방을 못 쓰게 되니까 그렇게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밀로이드 PET-CT라는 거고요. 이렇게 차 있었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러면 머리에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기능이 나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병리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뿐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FDG PET-CT라는 이런 펫을 검사를 해서 활동도를 직접 체크를 한 다음에 아 실제로 보이는 증상이 이렇게 뇌의 세포의 활동도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이제 다 따로 있고요. 이제 맞춰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큰 혈관들 또는 이제 소공성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의 뇌경색이 생겼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이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것 때문에 뇌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타입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뇌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진을 찍어서 무슨 하나를 진단을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종양 같은 경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제 크게 덩어리로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물이 차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왜 물이 차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맨날 그 두부팩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팩 안에 두부가 있고 두부를 보호를 하려고 그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완충으로 차 있는데 머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머리뼈 안에 뇌가 들어가 있고요. 이 뇌 안에 이제 노폐물을 좀 제거를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뇌척수 액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팩 안에 두부는 조그만하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이죠. 그런 상황이 이 수두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이 많아져서 뇌가 이렇게 막 눌려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름이라든지 인지가 요 물을 뺐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을 하면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약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을 정말 여기저기서 이만큼씩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면 여기 가서 하나 먹고 저희 가서 하나 먹고 먹던 데 2개 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개, 30개도 막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저는 약을 줄이는 거를 먼저 얹지 말고 줄이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약이 굉장히 많은 약들이 약물 유발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을 빼는 그런 거 시도를 해야 되겠고요. 요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기억력보다는 행동이나 성격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특수한 그런 이제 병이고요. 앞에 요 전두, 이 앞머리의 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에 비해서 앞머리 위축이 심하기 때문에 전두 축주 치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징적인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와 가능하지 않은 치매가 사실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물차 있는 거, 덩어리 있는 거,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리고 대사성 치매나 감염에 대한 치매들, 그리고 아까 약물 유발성 치매 같은 것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 치매 환자의 많게 10% 정도, 1에서 10% 이렇게 얘기를 한 10% 미만에서 이제 치료 가능한 치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치매들은 사실은 지속적인 관리하고 조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나 뭐 전축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리와 조절이 필요한 치매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치매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타입 종류를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치매는 사실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그 인지 저하들을 저희가 구별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기억력이 나빠요 하고 왔지만 실제로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를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나빠요 하고 왔는데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전 단계 인지 기능에서 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는 경우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지 저하, 기억력 저하와 함께 생활 능력의 저하가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저기 뉴로 코그니티브 신경 인지 저하, 치매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3단계,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인지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치매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 능력에 장애는 없는데 검사했는데 이상이 나오면 경도인지 장애고, 나는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나 실제로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오는 경우, 인지 호소만 있는 경우를 주관적 인지 저하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인지도 이제 괜찮으신 분들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뭐 루이체, 파킨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인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쭉 이렇게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슬프게 이제 좀 안타깝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시기에 맞춰서 특히 또 이제 우리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혈관 질환 예방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우리 술, 담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많이 가지시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 공부라는 게 꼭 이제 그 이렇게 펜 잡고 연필 잡고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거 막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